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보내셨죠? 보는 만에 보니까 얼굴이 막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정비법 되겠죠? 예, 문제집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요약집은 78페이지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개발법도 물론 이제 뭐 어려워하는 분도 계시지만 정리법이 좀 더 어려워하는 이유는 좀 뭐라 그럴까 양이 좀 많아요. 그죠?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뭐 어렵다고 자꾸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문제 풀이와 더불어 가지고 병행해서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포기하면 안 되고요. 자, 오늘 절차 파트 외에는 가능하면 여러분들 요약집을 보면서 할 겁니다. 이리 다 판사해버리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자, 먼저 우리가 용어 정의 파트를 보면은 요약집을 먼저 한번 볼게요. 문제 풀기 전에 7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펴봤습니까? 예, 뭐 여러분 책 보지만 이제 안 보고 합시다. 안 보고 저를 봐요. 안 보고. 자, 6개 사업이 있죠. 첫 번째가 뭐죠? 달동네에 사는 거. 그 쉽게 말하면은 판자촌. 도시 고소득? 저소득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개선. 자, 단독주택 등등 원룸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 주차 때문에 전쟁이 전쟁. 그죠? 막 그것 때문에 막 칼부림도 일어나고 왜 내 집 앞에 세웠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밀집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요? 도로 등등. 그러니까 정비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그들이 이용하는 공동 이용 시설이 부족해. 그걸 확충한다. 확충 누가 합니까? 누가요? 그렇지. 최소한대로 그 지역 주민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시행자가 당연히 시장공사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하여튼간에 확충하는 작업. 바로 주거환경 관리, 개선 관리. 자, 이 두 가지는 행정청이 주로 하죠. 자, 그러면 조합 결성사는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다시 한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 플러스 주거환경 개선. 그죠? 주거환경 관리는 방금 확충, 주거환경 개선이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는 빼고 그냥 열악. 좋지는 않아요. 극히까지 안 가도. 그죠? 열악 플러스 주거환경 개선. 재건축은 양호. 그죠?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큰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는 건들지 않아요. 안에 있는 건물만 안 보이게 해가지고 건물 철거해서 건축하죠.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 플러스 주거환경 개선. 자, 주거환경 정비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에는 상가 건축물 또는 주상복합 또는 공업지역의 공장 건축물 또는 중공업지역에 그죠? 주거용 건축물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 지역 안에 하는 것들이고요. 얘는 도시 환경 개선이죠. 도시 환경 요것만. 그러니까 이름이 도시 환경 정비죠. 마지막으로 가로주택은 말 그대로 가로구역에서. 그러면 가로구역은요. 앞에서 말한 전부 다 정비구역이라면 재건축만 정비구역 안과 정비구역 밖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가능하지만 다른 건 전부 다 정비구역이고 가로주택만 가로구역 안인데 이 가로구역 주택은 굉장히 소규모다. 소규모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면적도 1만 미만까지밖에 안 돼요. 그렇죠? 1만 미만. 그러니까 가로구역이 뭡니까? 양쪽 사방에 동서남북이 뭐죠?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을 대표로 말하면은 만약 건너쪽이면 도로 있죠. 양쪽 도로 있죠. 뒤에 있죠. 그죠? 따지고 그리 많이 크질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규모로 한다. 그러므로 면적도 1만 미만이다. 뭐가? 가로주택 증사분. 면적이 얼마라고요? 1만 미만. 그 안에 있는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
그렇죠?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옆에. 또 그 안에 단독주택만 있어요. 10호 이상, 10개 이상 호수가. 공동주택만 있어요. 20개 이상. 단독과 공동 같이 있어요. 합해서 20개 이상. 근데 합해 보니까 20개가 안 되네. 안 될 때는 단독주택이 10개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뭐라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다. 문제 풀면서 볼게요. 자꾸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자 1번은 풀어봐 주시고 2번 제가 넘어가는 문제는 풀어주세요. 예. 왜? 2번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2번 정비사업의 용어 정의로 옳은 것은 1번 정비사업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맞죠? 정비 이건 6개 사업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용어 정의한 겁니다. 예.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깔끔합니다. 답 1번이죠. 2번 이런 것들은 항상 용어를 먼저 보지 말고 뒤에 있는 내용을 먼저 봐라 그랬죠. 헷갈리지 않게. 2번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볼 거 없잖아. 얘는 뭐죠?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 3번 재건축은 도심지에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틀렸죠, 그죠? 재건축은 뭡니까? 양호. 뭐가 나와야 돼요? 양호. 무조건 양호. 그 다음에 4번 도시환경, 도시 저소득 아니죠, 그죠? 얘는 뭐죠? 주거환경 개선이 있죠. 도시환경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말 나와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5번 주거환경 관리가 공동주택이 밀집입니까? 아니죠. 뭐가 밀집이죠? 그렇죠. 바로 단독주택, 단독 다세대 이렇게 단독 있습니다. 원룸촌을 딱 떠올려라. 대부분 단독이지만 그 중에 공동주택이 몇 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동주택 밀집한 게 아닙니다. 자, 3번 이어서 봅니다. 3번에 방금 내가 이론적 설명한 것은 79페이지 거기 있던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3번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그렇죠. 종전에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이다. 그래서 얘는 소규모 정비사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 면적이 뭐라고요? 1만 미만이다. 3번 가로구역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면 안 됩니다. 통과되면은 그죠?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이 무섭게 버리잖아요, 그죠? 단 사람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골목길은 필요하잖아요. 골목길은 그죠? 그러니까 그게 4m 이하는 관계없다. 4m 이하는 사람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4m까지만 봐주고 넘는 것들은 안 된다 그 말이죠. 4번 전체 건축물의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얼마나고요? 3분의 2 이상이다. 5번 단독주택만 몇 개 이상이죠? 10개, 10호죠. 10개 틀렸죠. 다시 한번 공동주택만 하면 20개 이상, 단독 플러스 공동 합해도 20개 이상. 아무리 세어봐도 20개 안 돼. 단독만 세어보니까 10개 이상이면 가능하다 얘기죠. 그런 것들 잘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넘깁니다. 4번 노후불량 건축물의 요건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여러분들 요약지 잠깐 보세요. 79페이지에 잘나고 있지만 제가 강조했잖아요. 나머지들은요 한글을 아는 우리 이상 읽어보면은 누가 봐도 노후불량 건축물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는 거 뭐냐면은 박스 안에 다 해당 건축물을 무슨 기준? 준공일 기준으로 몇 년?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은 새로 짓는 게 더 낫다. 그러면 현재 있는 구건축물은 노후불량이다 그 말이죠. 그 기준 연도 몇 년? 40년. 언제부터?
준공일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말 나오면 40년이고 넘겨보세요. 자, 4번 보시면은 기억은 뭐냐? 반드시 4번에 이런 말 나와야 돼요.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뭐라고요?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이런 말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말 나온다면 무조건 준공 후 몇 년? 20년 이상 30년 이하 그 사이에서 뭘로? 조례로 정한다. 그 기간이 지나면은 뭐라고요? 노후 불량 건축물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 더 도시군 기본계획상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알면은 다른 것들은 읽는 순간 당연히 노후 불량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 알잖아요, 그죠? 당연히 노후불량 건축물. 2번 준공일 기준 40년 맞죠, 그죠? 사용기 위하여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물론 이것이 또 반대로 작을 것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맞습니다. 3번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30년 이상이 아니고 20년 이상 30년 이내. 한 번 더 시작. 20년 이상 30년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답 3번이죠. 4번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상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경관에 같은 말이죠. 5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급수, 배수, 옷 설비 등에 등등등등 우려겠다.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 주시고 하여튼간에 딱 세 가지. 들어보세요. 옛날 지금 그 건축물보다 아예 새로 짓는 게 낫다 이런 말 나오면 몇 년? 40년. 그 다음에 뭐 결함이 있다 이런 말 나오면은 20년 이상 30년 이상. 하나 더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 세 가지만 알면 된다. 이것만 좀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약집. 쌍가루 5번과 쌍가루 6번을 항상 묶어서 서로 비교해라. 그죠?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이 공동구는 무조건 국토법에서 배운 그 공동구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녹지, 하천, 공지, 광장 등등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공동이용시설 들어봅니다. 만약에 정비 기반시설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국토법에서 배운 뭐라고요? 정비점을 싹 빼고 기반시설 그걸 다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동이용은 입주민들이 그죠? 이용하는 것들이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두 번째,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화장실은 아마 이제 공중 화장실 말하겠죠. 3번, 타가소, 어린이집. 난 타가소 쩌나면 난 마음이 아파. 이런 말 좀 안 쓰잖아요, 그죠? 유일하게 쓰는 곳이 어디입니까? 북한, 그죠? 쓰는 건데. 하여튼 간에 아직까지 있습니다.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등의 노유자시설이죠. 자,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가 뭐냐?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입니다.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조성된 뭐라고요? 토지지, 지목이 되니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하여튼 용어 정의는요, 법률이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 시험에. 거기에서 빗나가면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 잘 좀 봐야 돼요. 자, 그리고요, 주택단지는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인데 특히 1, 2, 3, 4, 5 있지만 특히 1번하고 5번 왜? 1번은 주택법, 5번 건축법. 우리가 좀 배우는 법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 3, 4 가지고 지문에 나오긴 나오지만 틀리게 하는 지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고요. 5번 건축법상 건축 허가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파트
동그라미 연립 동그라미에서 이제는 하세요.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 단지니까 아파트와 연립이다. 그 말이죠. 아파트 연립. 자,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저를 봐요. 우리가 이제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재개발, 재건축 빼고 안팎이니까. 그 다음에 도시환경, 그리고 가로주택. 여기에서 가로주택은 가로구역이라는 것만 다루고 나머지는 정비구역입니다. 그죠? 예. 등기부가 전부 다 토지와 건축물 떨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A 또는 B 또는 C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요걸 소유자가 중복되니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요거 여기 짧게 쓴 겁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토지 위에 있는 그 지상권자까지입니다. 전부 다 또는이죠. 근데 재건축은 정비구역 안과 밖이 있죠. 정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주택, 관리사무소, 그 외에 유치원 등등 모든 걸 싸잡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부가 하나에 두 개요. 예? 두 개요? 아, 물론 이제 두 번 뛰면 두 개요. 몇 개요? 하나. 그러니까 OI의 또는 영어로 OI의 개념이 아니라 AND의 개념이죠. 그죠? 건축물과 그 토지잖아요. 건축물 및 그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부속 토지라요. 그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여기는 지상권자는 아예 언급이 안 되죠. 왜? 지상은 말 그대로 땅에다가 땅 위니까 토지 위잖아. 토지 위. 건축물 위에는 지상권자가 나온다는 건 모순 없잖아요. 하지만 정비구역 밖에서는, 즉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때에는 건축물 하면 안 됩니다. 일일이 다 줘줘야 돼. 따로 개인 플레이. 아파트, 주택과 그 부속 토지, 유치원과 부속 토지, 관리사무소와 부속 토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주택과 나머지는 뭘로? 부대 복리로 묶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와 나머지 부대 복리 시설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아시겠죠? 이게 뭡니까? 토지 등 소유자,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리고 지상권자를 줄인 거죠. 하지만 재건축만 약간 다르고요. 그러므로 개발법은 그냥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동의하지 않아도 동의 요건 충족되면 자동 조합원이에요. 하지만 정비법은 딱 두 가지만큼은 안 됩니다. 재건축과 가로주택은 동의하지 아니하면 조합원이 안 됩니다. 너 때문에 사업 못해. 나가! 팔고 나가. 뭐가 나옵니까? 매도 청구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 주택공사, 주공 등은 토지공 또는 재방공사다. 그러면 정관 등은 정관, 규정, 시행규정. 뭐라고요? 정관 등 뭐라고요? 자, 조합 설립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정관이. 조합 필요 없습니다. 특히 도시환경 정비 사업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하지 않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때 작성하는 것은 뭐예요? 규약. 공공시행자 등은 규정 아닙니다. 뭐라고요? 시행규정이에요. 시행규정. 왜 그럴까요? 추진위원회가 작성하는 건 뭡니까? 추진위원회는 뭐에 따라, 여기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추진위원회. 네 글자. 여기에 따라 운영규정. 그러니까 규정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규정 그러면 안 된다. 왜? 시행규정은 행정청 등등 공공시행제 등등이고, 추진위원회는 뭐라고요? 운영규정에 따라. 아시겠죠? 운영합니다. 운영규정에 따라. 처음 듣죠? 큰일 났다. 이따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요약집에 정관 등 보시면 그 3번 봐요. 특시, 특도, 시군구. 시작. 특시, 특도, 시군구를 줄임말 뭡니까?
시장 군수. 지금부터 이제 시장 군수란 단어가 나오면은 특시, 특도, 시, 군, 구의 줄임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든 시군 구든 나오면 무조건 특시, 특도가 다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용어 및 내용 옳은 것은 1번 주공 등기란 토주공 또는 지방공사 깔끔. 맞죠? 1번. 2번 재건축 사업은 반드시 정비구역에서 시행 아니죠.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도 들어가죠. 3번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되죠. 그죠? 예, 되죠. 그 다음에 4번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공원, 광장, 공용주차장 등은 공동이용시설. 공동작업장만 공동이용이죠. 그죠? 공원, 광장,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입니다. 5번 대지는 정비사업구역과 인접구역의 지목이 대인 아니죠.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가 바로 뭡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대지. 6번 틀렸죠? 6번 토지 등 소유자 개념으로 틀린 것은 1번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 맞죠? A 또는 B 또는 C니까 하나만 나와도 맞죠? 2번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안. 맞죠? 안 맞아요. 안팎 다 했으니까.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지상권자 안 나오죠. 그죠? 예. 부속 토지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지상권자 안 나옵니다. 틀렸고요. 3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소유자. 그렇죠. 4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소재한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주택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와, 요거는 의미 없습니다. 아닌 경우는 요거와 플러스 부대 복리시설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맞습니다. 아닌 2세대 안 해도 돼요. 5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 맞는 표현이죠. 예. 자, 7번은 동그라미 하시고요. 들어봐요. 어차피 이거는요, 내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제가 또 강의를 또 절차적으로 강의해요. 절차를 알면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죠? 이건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설명할 건 없는 겁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인데요. 자, 절차 정도만 잠깐 써볼게요.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정비 기본 방침이죠. 방침에 따라 뭐 지침, 방침 한 볼 거 없습니다. 누가 할까요? 국장이 하죠. 합니다. 자, 몇 년마다 수립할까요? 몇 년마다? 그렇죠. 10년마다 두 번째, 재검토. 몇 년마다? 5년마다. 자, 요 기본 방침에 따라, 물론 이 법 안에서는요, 그냥 여기 기본 방침, 4글자 얘기하기도 해요. 기본 방침. 이 방침에 따라, 당장 지금 사업하지 않지만, 장기 발전 방향 계획인, 그러니까 국토법으로 말하면 도시군 기본 계획. 그죠? 얘는 뭡니까? 정비 기본 계획이죠.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기본 계획이지만 이 법 안에서는 정비 안 붙입니다. 뭐라고 써요? 그냥? 전 기본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 그러면 기본 계획이구나. 국토법상 도시군 기본 계획과 뭔가 비스무리하겠구나. 그러니까 수립권자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죠? 다만 여기는 뭐가 안 들어가요? 군수만 안 들어가요. 군수만. 그러면 누가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비 사업인데 군에 가면은 뭐 따져보면 뭐 전부 다 정비 사업 할 곳이죠. 뭐 다 재개발적이고 뭐 아파트도 다 오래됐고. 그죠? 그러니까 아예 당장 지금 재개발 하려면은 당장 지금 재건축하려면은 해라. 근데 장기 발전 방향 계획은 필요 없다. 내용도 많고, 그죠? 할 것도 많고, 그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반대로 말하면 돈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냥 하지 말아라. 그 구체적인 정비 계획 수립해서 집행할 때 그때 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군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근데 대장 같은 경우죠. 대도시. 대장 같은 경우는 하겠지만 또 일반 시장 같은 경우죠. 뭐 여기 뭐 목포시라든가 순천시, 그 다음에 나주시. 딱 세 개죠. 그죠? 전남에.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일반시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은 시의 요건이 인구 10만 명 이상인데 군보다 못한 10만 명 이상에 대해서 시로 해줬는데 세월이 흘러 뭐 광주로 아니면 막 수도권으로 막 대전으로 이상하다 보니까 시이지만 10만 명 이상 되었지만 세월이 흘러가지고 10만 명이 안 되는 시도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 군이나 다름없어요. 그렇다고 오늘부터는 군 이렇게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4개 시 같은 경우 전부 다 10만 원 넘죠. 그죠? 안 넘어요? 넘잖아. 넘죠. 많이 넘죠. 그죠? 예. 근데 충남 가면은요, 충남의 계룡시가 10만이 안 돼요. 8만 얼마. 계룡시. 뭐 논산시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는 분명히 시니까 과거에 10만 명 이상이 되었으니까 시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거기가 가보시면 굉장히 또 낙후되어 있어요. 계룡시가. 그러다 보니까 전부 대전으로 막 수도권으로 막 이사 가다 보니까 10만 명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군이나 다름없어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일반시라고 다 100%가 아니라 일반시 중에서 나오는 겁니다. 너는 계룡시 특히 뭐 여기 순천시나 순천시 빼고 여수시나 복포시 보고 넌 수립해 하는 것이지만 야 너희 시는 인구도 얼마 안 돼 돈도 없잖아 수립하지 마라고 전남지사가 충남지사가 하지마 그러면은 수립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왜? 니는 군이나 다를 게 뭐 있냐 돈도 없잖아. 그런 말 나온 겁니다. 그런 말도 예. 하지만 뭐 인구가 좀 있는 이런 도시는 뭐 굳이 그렇게 안 하겠죠. 만약에 그리고 잘 보세요. 일반시가 수립할 거야? 하면 너 나한테 와서 승인 받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시는 수립해도 나한테 와 승인 받아야 되고 아니면은 내가 봐서 수립하지 마 그러면 안 한다 얘기해. 안 한다. 그럼 왜 승인을 받으러 하느냐? 반드시 심의를 거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물론 특광, 특시, 특도, 대장은 당연히 심의 거쳐 협의 심의 거쳐서 수립하지만 하지만 일반 시장은 도시사 내가 심의를 거치겠다고 말이에요. 네가 하지 말아라. 난 신청만 해. 내가 심의를 거쳐가지고 심의 통과되면 내가 도장 찍어줄게. 그 얘기거든요. 근데 반대로 보세요.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특광, 특시, 특도, 대장은 심의 안 거치고 수립하면 되는데 일반 시장은 나한테 승인시장에 왜? 내가 심의 한번 거쳐서 한번 확인해 볼게 해. 심의 통과되면 내가 승인장 찍어주고 심의 통과 안 되면 도장 못 찍어줘.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전남지사가 야 요거는 심의 안 거쳐도 돼? 그럼 내가 할 일이 없네? 그러면 신청하지 마.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일반 시장은 심의를 거치지 않을 때는 신청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예, 그것만.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립. 이는 10년 단위라고 부르죠. 10년 단위. 마다
단위 뭐 이런 것 가지고 뭐 틀린 게 없지만은 예, 없습니다. 두 번째, 재검토. 즉 타당성 검토 몇 년마다? 똑같죠? 5년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여기 이 시장 중에서 특히 누굽니까? 자, 대도시가 아닌 시장 누구 승인 받아라? 도지사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라.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것들 일단은. 하지만 조금 전에 했듯이 필요 없다, 승인 받지 마 한다면은, 그리고 수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 그대로 다 좀 더 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장기 발전 방향이잖아요. 방향이고 이제 지금 정비사업 해야 돼요. 재건축 해야 됩니다. 재개발 해야 돼. 그러면은 하겠다는 사람이 얘는 수립하는 과정이라면, 잠깐만 체크해 볼까? 그러면 여러분들 자 81페이지 펴봐요. 1페이지. 자 2절 나오죠. 정비 기본 방침. 거기 보시면 적용의 배제 뭡니까? 가로 주택이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 정비 그 규정 전부 다 적용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정비 구역을 지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로 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비 구역과 관계없으니까 정비 구역, 정비 계획, 정비 기본 계획 전부 관계없죠.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기본 계획, 수립권자 10년 단위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수립 예외 나오잖아요. 대도시가 아닌 지역 있죠. 일반 시장은 도지사가 기본 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 수립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 더, 천재지변일 때, 천재지변하면 지진 나가지고 오늘 보니까 또 쓰고 찬성 또 났네. 벌써 세 번째 지진, 그죠? 예. 그러니까 지진 나면은 건물 다 넘어지고 사람들 막 다치고 죽고 한단 말이죠. 당장 사업해야지 뭐 언제 야 장기 발전 계획해가지고 10년 뒤에 할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때는 이 계획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내용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맨 밑에 봐, 맨 밑에. 쌍괄 5번. 절차. 먼저 공람. 예, 공청회가 아닙니다. 이럴 때 주민회 또는 세입자 다 포함되고요. 얼마? 14일 이상. 지방의회 60일 이내. 밑에 기업, 협의, 심의 어찌 들었죠? 마지막 줄.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즉 일반 시장은 제외. 왜? 협의, 심의. 즉 협의, 심의는 누가 한다고요? 도지사가 하는 거거든요. 니은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도지사 승인 얻어라. 도지사가 승인 전에 협의시 거친다. 방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면상의 변경입니다. 심의 안 거쳐요. 이 내용은 아시겠죠? 일단은. 그러면 특광, 특시, 특도시장은 대장은 심의 안 거치고 그냥 하면 되지만, 일반 시장은 뭡니까? 심의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승인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면상의 변경은 일반 시장, 즉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심의를 도지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승인 자체를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4번 수립되면은 공보에 고시하고 국장에게 보고한다. 자, 요거는 이제 장기 발전 행위라면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다. 그러면 정비 계획인데 이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뭐 한다고요? 신청한다. 신청. 그러니까 요거는 절차가 이랬지만 같이 수립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정비 계획 수립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누가 하느냐? 자, 특광이다. 광주에서는요, 광주에서의 전체적인 밑그림은 광주시장이 수립하지만 여기가 북구죠, 그죠? 북구에서의 재건축은요, 북구청정에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특강은 나와 안 나와? 여기는 안 나와요. 특강만 빼면 돼. 그냥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구등. 자, 여기서 구는 시군할 때 구는 도 안의 군이죠. 구 등의 등이 뭐예요? 구는 광역시 안의 군입니다. 군. 아시겠죠? 구청장 등
자치구청장, 그 다음에 광역시안의 군수를 합해가지고 구청장 등, 구등 아시겠죠? 얘네가 누구한테? 얘네 여기 구청장 등이, 자, 구청장 등은 누구한테? 특광한테 신청하겠죠, 그죠? 어디는 특광이 나오겠죠. 이건 특광, 특시, 특도, 군, 구, 등. 원래 구등 원래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원래 여기는 예외니까 아시겠죠? 원래는 특광, 특시, 특도시, 군인데 여기서 구청장 등은 특광한테 이렇게 신청할 것이고요. 그죠? 나머지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본인이 수립해서 본인이 그냥 지정해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원칙이고 얘는 뭐냐? 구청장 등은 특광한테 신청하지만 유일하게 자, 천재 지변일 때에는 신청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그냥 직접 정비 계획 수립해서 본인이 직접 지정한다. 그러니까 여기 북구청장이 여기 지진 났다. 그러면 본인이 계획 수립해서 본인이 지정해 버립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용은 다르죠. 그러면 정비 계획을 절차 잠깐 볼까요? 절차 좀 이따 봅시다. 여기 자 먼저 풀어보고 갑시다. 자, 제2절 8번 기본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1번 국장은 도시 및 지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라. 맞죠? 요거는 기본 방침 얘기니까요. 2번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라. 군수 아니죠, 그죠? 기본계획은 군수는 들어가지 않는다. 답 2번이죠. 3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지방의 의견 들어라. 의견은 60일 이내죠. 그 다음에 4번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지방도계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여러분들 보세요. 거기 83페이지 맨 위에 봐봐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일반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그 말이죠. 거기가 3번.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변경 있죠? 예, 요거. 특히 이제 3번하고 5번이 잘 나와요. 특히.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심의 거치지 않는다. 5번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자체 공보에 고시한다. 고시하고 국장에게 보고까지 하죠. 9번 기본계획의 수립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준 국장, 그렇죠. 2번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 일반 시장이죠. 기본계획의 내용 중 요겁니다. 줄 거세요. 이것도 단계별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을 변경, 요겁니다. 이건 뭐냐? 방금 그 박스 안에 5번 심의를 거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5번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변경,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데 방금 2번에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는다 그 말이라는 게 이것이. 왜? 도지사가 너 나한테 승인 받으라 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심의를 네가 하지 말고 심의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테니까 심의가 통과되면 내가 도장 찍어주고 통과 안 되면은 너 못해. 그러니까 심의 네가 하지 마. 근데 심의를 거칠 필요 없으니까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승인 신청할 필요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요 특광, 특시, 특도, 대장이라면은 주어가 그때는 그냥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나올 겁니다. 하지만은 일반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3번 기본계획의 생활권 여러분들 봐봐요. 82페이지 봐봐요. 82페이지 맞습니까? 거기에 쌍을 한번 보세요. 생략할 수 있는 사항에 보면 1번도 생활권 2번 생활권 내용 보지 말고 생활권은 그 위에 보세요. 9번하고 10번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뭡니까? 9번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즉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그 다음에 10번 단계별
정비 사업 추진 계획, 다른 말하면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를 포함. 그래서 9번은 예정, 그러니까 9번의 예정이든 10번의 가로반 예정이든 예정자 들어가는 거, 예정. 그 다음에 11번은 단계별. 그래서 예, 단, 생활권, 예, 단, 예정하고 단계별. 요 두 개는 생략할 수 있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3번 보시면은 생활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 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예단, 미리 이렇게 예단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단, 예정 단계별. 뭐라고요? 예정 단계별. 생활권 예정 단계별. 이렇게 해주세요. 예단. 특히 이제 단은 바로 경미할 때는, 경미한 상황을 변경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거기 오른쪽 그 박스 5번. 4번. 대장은 지방도급이 심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죠. 협의한 다음에 심의 거쳐라, 그 뜻이죠. 5번.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 일반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10번. 정비 기본계획, 즉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1번. 자, 이건 참 지엽적인 거라 여러분 자주 그냥 복습할 때 읽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저를 보세요. 6문이 나올 때 꼭 하나씩 나온다면 솔직히 이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일단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할게요. 1번. 인구, 건축물, 토지 이용, 정비 기반 시설, 지역 및 환경 등의 현황. 그죠? 쌍걸 2번 내용의 6번, 그죠? 6번에 있죠. 거기 요약집 6번에. 2번.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은 12번에 있죠? 12번에. 4번 먼저 할게요. 정비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그죠? 이거는 9번에 있고요. 물론 생활권 하면 생략 가능하지만. 5번. 녹지 조경 에너지 공급, 폐기물 처리 등 하는 환경 계획. 이거는 6번. 아까 1번은 아까 3번. 그죠? 있는데 3번은요.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 필요한 경우인데 이거는요. 현재 정비 계획에서 여기 안 써놨는데 여기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정비 계획에. 이래 보시면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개발법에도요, 개발 계획에 있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실시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기본 계획이 하나, 정비 계획이 있다. 이렇게 좀 우리들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정비 계획에 들어있다는 것. 3번 지구단의 계획은. 자, 11번은 방금 풀었던 전부 중복된 지문이므로 한번 풀어보주는 걸 하고요. 12번. 정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1번. 정비 구역 및 그 면적. 그죠? 그 내용에 기억. 니은 나오죠. 그 다음에 2번.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 계획. 이건 정비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 계획 내용 중에서 11번 나와 있죠? 예. 답 2번이죠. 정비 사업 시행 예정 시기. 이거는 지읒. 자, 그 다음에 4번에 도시 군 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이거는 티귿. 5번 정비구역 주변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시옷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외워라 하기보다도 자꾸 눈으로 봐가지고 익숙해지는 방법에는 없어요. 이렇게 좀. 없어요. 없고 원래 있는데 내가 안 적어놓은 겁니다. 정비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거기 저 지읒 밑에 써요. 지읒 해놓고요. 지구 단위 계획 나와서 써주세요. 그럼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몇 개만 적어놓은 겁니다. 이거 더 많거든요 또.
여러분들 83페이지 그 맨 밑에 쌍거리 2번 잠깐 보세요. 정비계획의 위반 제한. 우리가 국토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제한처럼 제한은 당연히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한테 할까요? 바로 정비계획 누구한테요? 수립관한테 하겠죠. 그죠? 왜?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구역은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얘는요 기본계획은 수립한 절차고 얘는 안 그래요. 뭔지 모르지만 수립을 먼저 해야 돼요. 수립을 해서 수립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수립했는가 난 몰라요.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그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 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람 주민 공람 세입자 공람 이때는 30일 이상입니다. 얼마라고요? 30일. 기본 계획은 14일. 얘는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60일. 협의, 심의는 안 거쳐요. 바로 그냥 구역 지정 신청이 되면은 지정권자가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특광은.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하겠지만 아시겠죠?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좀 정비 사업을 하려니까 하고 싶은데 정비 계획 좀 수립 좀 해주시오. 그죠? 그에 관한 위반 좀 해주시오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위반 제한 사유가 5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몇 년? 1년 동그라미에서 제일 잘 나와 이거지.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왜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냐? 원래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빨리 해달라.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 몇 년? 1년. 몇 년? 1년. 니은 주공 등을 사업 시행자로 내가 요청하려고 그래요. 민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구역 좀 지정해 주시오. 디귿. 자, 일반 시 같은 경우는요, 특히 조례로 정했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리얼은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한다. 기업형.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 등이다. 지진 나가지고 지금 엉망이다. 빨리 수립해서 빨리 사업하자. 그래서 1년, 주공등, 조례, 기업형, 천재지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작. 1년, 주공등, 조례, 기업형, 천재지변. 절차, 기업.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동의를 얼마를 받는가는 없어요. 받은 후에 제안서에 정비계획 도서,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야 되고요. 이럴 때 위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반영 여부 통보 얼마? 60일 이내입니다. 얼마? 60일 이내고요. 연장 한 차례 30일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45일이죠. 얘는 60일입니다. 그래서 13번 정비 계획의 수립 등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줄이면 구청장 등은 그렇죠? 뭐라고요? 구청장 등은 전 더 줄여 구등은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설명회 30일 이상 주민의 공람 물론 세입자도 들어갑니다. 지방의 의견 듣고 특광에게 구등은 특광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뭐 한다고요? 신청해야 한다. 2번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의 대상에서 뭐 세입자를 포함한다. 그렇죠? 3번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몇 년? 1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 그랬죠. 4번 시장군수는 제한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반영 여부 통보 연장할 수가 없다? 아니죠. 한 차례 30일 이내가 있죠. 한 차례 30일 한 차례 30일. 그 다음에 5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제3조 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 모든 것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뭐라고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정비구역 지정 보시면 84페이지 5절 지정권자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원래 군수까지 있는데 내가 더 적어놓은 겁니다. 천재지변일 때를 대비해서 넣은 겁니다. 기억, 구청장 등은 특광 함께 신청. 천재지변 등일 때는 구청장 등은 본인이 그냥 직접 지정. 신청하지 아니하고 예외 규정이죠. 디귿, 특시, 특도, 시군은 본인이 정비계획 수립해서 본인이 지정. 그 얘기죠. 절차 반드시 심의 거쳐서 지정합니다. 이때는 협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심의만 거쳐 지정하고요. 지정되면 공보에 고시하고 국장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에게 열람을 시킨다. 쌍거리 2번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1번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 및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 및 정비구역은 구역으로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2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뭐라고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14번 같은 경우는요, 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뭐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구등 중에 빼버리고 나머지 고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써보자. 하나만 잠깐만요. 자, 상가를 한 번보다도 넘겨보실래요? 86페이지.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합시다. 이 끊기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개발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제한 나오죠. 그죠? 여기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한권자가 누구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권자랑 제한권자랑 다르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비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권자가 누구죠? 쌍가로 3번에 누굽니까? 시장 문수죠. 그죠? 그냥 그래요. 저를 봐요. 이제 요것만 설명하고 문제 좀 쉬었다 할게요. 설명을 하고. 자, 시장 문수는 특시, 특도, 시군, 구의 줄임말입니다. 그렇죠? 제한권자는 국장, 시도, 시군군인가 어디든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국토법에도 보든 간에 허가권자랑 제한권자는 같지 않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개발법상 다시 한번 그럼 정리합니다.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할 때 건축물 건축, 토지형,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 그 다음에 물건 적시는 녹관자 안에서 1월 이상, 그 다음에 토지 연결 변경,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 있죠. 하지만 경작은 아니다. 하지만 경작일지라도 3개 중에서 하나만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은 허가받아라. 하지만 전닥길이의 경작은 허가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토지 연결 변경 목적이 아닌 토속채취, 토지 분할인 요거는 국토법상 허가 대상이고, 여기다가 플러스 5개를 포함시키면 개발법상 허가 5개. 첫 번째 뭐죠? 가설 건축물 허가받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 용도 변경, 토속 채취, 중목의 식체 벌채입니다. 요겁니다. 여기다가 정비법으로 오면 똑같은데 하나만 싹 빼면 돼. 뭐만 빼면 돼요? 대수선만 싹 빼면 똑같아요. 아시겠죠? 허가 예외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만 빼면 돼요. 하여튼간에 허가권자 누구라고요? 시장군수. 제한권자는 국장, 시도, 시군구입니다. 자, 15분부터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